이론 뽀개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권의 기초 중에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를 했죠.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했습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서는 하나의 물건의 권리 두 개가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였고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하나는 동종류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제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다음에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 돼 채권이 대항력 따위가 있으면 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물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 실현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불렀죠. 3종 2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었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3종이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상권 등 다른 물권은 따로 규정이 없으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가지죠. 유치권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고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 준다.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 물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물권적 성질이라는 게 있었죠. 물권적 성질이 뭐였어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불리양도할 수 없다. 자,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서 침해 원인이 있었죠. 침해 원인 불문하고 인정된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누가 행사하는가 현재 물권자가 따라서 물권을 양도했다.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돼. 특히 갑수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사례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첫째,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못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땅을 팔았다 하면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근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은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할 지위는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했을 때 정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갑은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팽이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물권 총론의 두 번째 파트 물권의 변동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물권의 변동이란 게 뭐예요? 권리 변동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었잖아요. 그럼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겠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두 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되겠죠. 법률 행위, 매매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 규정, 상속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어쨌든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고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 동산이잖아요. 자, 우리 민법이 물권 변동의 유형을 이렇게 총 4가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187조. 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나중에 점유권 가면 점유 태양이란 것 때문에 요입이익 49조는 따로 보셔야 되고요. 조문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혼동이라는 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유권 가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취득시효 중요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을 물권 변동 과정, 변동 파트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권 변동의 유형을 뼈대를 잡은 다음에
물권 변동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시의 원칙과 공실의 원칙을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공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 책에 이름을 쓰는 것도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 그게 공시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요.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명인방법이라는 것도 얼핏 봤죠? 이름표 붙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그 공시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법에서는 공시해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물권 변동을 공시해라.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시를 했을 때 국가가 공시해라. 했어. 그럼 뭐 효과를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법률 행위 공시해라. 그래서 했어. 그럼 어떤 효력을 부여하느냐? 물권 변동이 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어요. 법률행위죠. 자, 우리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변동이죠. 그러려면 등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반가른 3번이죠.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등 공시 방법을 갖추면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요거를 효력요건주의 이렇게 봅니다.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나 점유 등을 갖춰라. 자,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186조입니다. 그 다음 공시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시원칙은 조금 개념이 어려워요. A토지,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 다음 비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있더라. 도서관에서 갑이 비노트북을 점유하고 그 노트북을 통해서 뭐 인강도 보고 있고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갑이 권리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갑이 권리자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갑이 가장양수인. 우리 가장매매는 허위표시고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도 무효라 그랬어요. 다만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기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부 상으로는 멀쩡하다 그랬죠.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A토지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 B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노트북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도둑놈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갑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동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마치 권리자처럼 보이고 있을 때 이 갑의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을이 있을 때 요 믿는 것을 공신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을. 등기나 점유를 믿는 것. 특히 무효등기인데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권리자라고 믿는 것, 이게 공신이에요. 이렇게 무권리자의 등기나 무권리자의 점유가 있을 때 그거를 진실한 권리관계다라고 믿고 그걸 공신, 거래한 을, 이 거래한 을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동사는 공신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등기 함부로 믿지 마라 이런 유튜브가 많아요. 내용들이. 내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그 등기가 무효 등기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권리를 취득하려면 따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규정들 중에 우리가 이미 맛본 게 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규정들. 그런 규정들이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공시원칙과 공시원칙의 개념을 잡으시고 특히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개념을 잡을 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입니다. 자,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한 경우 하고요. 6월 30일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자, 계약을 하면요, 채권 채무가 생겨요.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거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변동이 돼요. 그죠? 자, 이때 계약하는 것과 등기를 넘겨주는 걸 우리 대법원이든 학자들이든 개념으로 구별해요. 개념.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 등기 넘겨주는 행위, 처분 행위. 처분 행위 중에서 물권을 넘겨줬어. 물권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해서 의무를 부담했다. 채권 행위. 그 의무를 이행했다. 처분 행위. 중에서 소유권 따위를 넘겨줬다. 물권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행위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처분 행위일 쪽이다. 등기 따위를 넘겨주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채권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거나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등기 이전 같은 물권 행위가 영향을 받냐. 즉, 이 등기를 이전해 준 이 행위도 무효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때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1월 10일 날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에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6월 30일 등기 넘겨줄 때는 갑은 만취하지 않았어. 그 사이에 갑이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채권행위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지만 물권행위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으니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었을 때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대법원은요. 채권행위 계약하고 등기 넘겨주는 물권행위가 1월 10일 날 6월 30일 날 따로따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걸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봐요. 그거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에요. 따라서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이 되면요.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판례예요. 이거를 물권행위의 유인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고 있어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고 따라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우리 대법원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즉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등기도 무효 취소된 거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6월 10일 날, 30일 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등기도 무효 취소된다. 그것도 소급해서. 특히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그러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6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8월 10일 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때부터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6월 30일부터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와 있지만 등기는 아직 을에게 남아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째, 소유권은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은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 등기 무효예요, 이미.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단 말이죠. 이때 병, 보호를 받느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에는 공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자, 정리합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 그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되돌아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번이죠. 다시 한번.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때부터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와 있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 있어서 이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얘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병을 보호하려면 제3자 보호 규정이 특별히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체계가, 우리 대법원이 물권행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권 변동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법률 행위, 매매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따위 취득, 상실, 변경 등은 꼭 등기해야만 취득의 효력, 변경의 효력, 소멸의 효력이 있습니다. 뭐죠? 공시의 원칙을 갖춰야, 공시 방법을 갖춰야, 등기를 해야, 공시 원칙을 지켜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거를 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요건주의 이렇게 불러요. 우리 민법이 이렇게 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원조예요. 독일. 그래서 독법주의, 독일이라고 독법주의라고도 불러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 186조에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물권적 소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동산을 샀지만 등기하지 않는 한 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소유자일지언정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18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86조와 관련해서 법률행위는 매매 등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등기부상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역시 18년 보세요. A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대장이 있어.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달라요. 토지대장은 행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적장부고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위한 공적장부예요. 근데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을로 이전이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부는 없는 상태야.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 안 했잖아요.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6조 때문에. 판례 볼게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리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 186조에 의하면 등기 안 했으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라. 자, 이렇게 등기 따위를 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그 권리의 존속요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요. 불법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가 있고요. 멸실된 등기부에 대한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등기가 불법적으로 설령 특히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아가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186조 다시 한번 보세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권이 존속하려면 등기는 존속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결국 등기는요. 물권 변동 요건일 뿐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등기가 설령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은 거니까 회복 등기를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말소된 등기의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법 말소됐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 갑소유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은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저당권 따위에 기초해서 이 땅을 경매에 넣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이게 저당권의 본질적 기능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등의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 따위를 실행해서 즉 경매를 넣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말소가 돼요. 불법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 회복 등기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할까요?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회복 등기하지 않은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렸네. 그래서 이 땅이 낙찰이 돼버렸네. 이때는 회복 등기가 불가능해져요. 저당권 같은 건. 왜?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은요. 목적물이 경매되면 배당받고 소멸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령 회복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경매가 됐기 때문에 소멸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하는가?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런데 세 번째, 단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여기까지 186조와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6조가 적용이 돼서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거 요거 나중에 187조로 가면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186조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하라고요. 187조는 등기 없이 변동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라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등기를 요하는 거. 자,
하나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외우긴 힘드니까요. 중요한 거 일단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 암기합니다. 반가로 1번 매매 계약이죠. 교환 계약이죠. 증여 계약입니다. 사인 증여도 계약이에요. 사인 증여란 각과리 증여 계약을 하는데 증여 계약을 하는데 다만 이 계약의 증여의 효력이 갑이 죽으면 발생해요. 이 계약의 효력이 갑이 죽으면 발생하는 게 사인 증여예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뭘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만 내가 죽으면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계약입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유증도 기억해 둡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 특정한 물건을 유증하는 게 특정 유증입니다. 역시 등기해야 되고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사인 증여, 특정 유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이행 판결이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매수인이 승소해.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요. 이렇게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뭐뭐 하라. 그 판결한 경우 이거는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 이전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이행 판결이라 하고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는 물건이 변동되지 않고 등기까지 해야만 됩니다. 4번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가서 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번 공유 가서 봅니다. 공유, 갑과 을이 하나의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이걸 나눠, 이거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이란 건 법원에 의한 합의를 생각합니다. 법원에 의한 합의. 이렇게 공유물 분할 협의라든가 공유물 분할 조정이 성립했을 때도 등기를 해야만 그 분할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8번, 9번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 무슨 권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상실하려면 말소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등기를 요하는 것들입니다. 자,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 때 또 보면 되는데 이론 보기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거. 매매교환 증여, 사인 증여, 특정 유증,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하거나. 그 다음 2개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 다 뭐 함으로써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딱 이렇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것들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요. 186조와 연결이 된 건데 땅을 샀는데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등기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이 있어요. 이 놈은요. 나중에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의 중간자로 나와요. 그때 한번 봐야 됩니다. 요 놈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유를 함으로써 누가 봐도 소유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요 놈이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두 번째, 요 놈이 나중에
부동산을 우리 미등기 전매했을 때 요 중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및 미등기 전매 및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와 결합시켜서 다음 시간에 점유하고 있거나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를 같이 한번 186조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 공시원칙,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186조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87조와 나머지 등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